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늘 MBC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 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1,0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3년여 동안 270여 건 발생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사장과 기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건물 앞으로 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에 항의하고자 직접 방문한 겁니다. 공정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의원들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했느냐며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해 특정 진영을 위한 편파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도와 관련한 진상을 밝히고 MBC 사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참사로 비화시키려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입니다. 박성재 사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영방송인 MBC가 민주당의 정의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MBC 사장과 보도국장,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당한 방송 장악이자 언론 탄압이란 겁니다. 민주당과 유착한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도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종의 겁박이고 일종의 말하면 앞으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는 통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언론 탄압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은폐에 실패하자 분풀이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이번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MBC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당이 이미 강공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기본사회와 함께 국회 개헌 특위 설치도 제안했는데 여당은 이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며 날선 비판으로 맞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회 입성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대 화두는 기본사회였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종합한 것으로 소득, 주거,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정부의 부자감세 시도로 거듭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은 명백한 외교 참사인데도 그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를 포함한 개헌특위 설치와 단계적 북핵 문제 해법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대목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꼬는 여당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 주장은 현실적 재원 대책이 없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대통령 순방 문제를 비판한 건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자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했던 이재명 대표가 순방 논란 등 윤석열 정부 실정 문제에서도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치열한 혈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곧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약 360여 킬로미터, 고도는 약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함경북도 소재 무인도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러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힌 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현재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또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예고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해상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고 핵실험 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한미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탐색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해상연합훈련도 곧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힌 뒤 예정된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첫 한국 방문을 앞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동은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라며 우리는 동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해리스 부통령 발언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북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 위협으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북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4.57포인트, 2.45% 내린 2,169.29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7월 20일 이후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56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2.40% 하락해 5만 3천 원 선이 무너져 5만 2,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24포인트, 3.47% 내린 673.87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이후 주요국 화폐 가치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고 등으로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반영돼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향후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지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많이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도 단기적으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한 후 결국 18.4원 오른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금통위에서 또 한 번의 빅스텝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가계부채 이자 폭증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체를 국내로 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통해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화 보유액과 2조 1천억 달러 이상의 대외 자산을 보유한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준비한 대책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역외 움직임 때문은 아니라며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주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출입 기업이나 국민 등이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태양광 사업 대출 점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급격한 외화 유출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최근의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두고 급격한 변동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기초 체력 등을 볼 때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의 외화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번째로 이뤄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금융권 부실을 키울 거란 우려에 대해선
은행들과 협의해 위험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보완하겠다면서도 대출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의혹과 관련해선 문제가 제기돼 실태 조사를 벌이는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검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다만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잘 겸허히 들어서 이 금감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임명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란 비판과 우려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막내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일곱 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이 정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받은 24개 지적사항 자료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SVP 감지기 단선과 불량은 물론이고 경보장치와 피난 설비에도 문제가 있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지난달 모든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스프링클러나 재현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합동감식팀은 그래서 소방밸브와 물탱크 등 각종 소방설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탱크는 정상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전자식 로그 기록과 함께 개조를 해봐야 됩니다. 이 로그 기록을 포함해 소방점검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소방설비와 관련된 서류와 전자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꺼냈습니다. 주변 잔해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1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원래는 3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2명의 경우 유족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직 발인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유족이 장례 절차를 중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아울렛 역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진 뒤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유족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받은 돈 일부로 재소자의 스포츠 토토를 대신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 북부 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씨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B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내 좀 급하게 좀 쓸 게 있어서 가는데 돈 이체 좀 해줘. 얼마? 300만 원 정도.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모두 1,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 부정 물품을 직접 맡아줬던 사실을 A씨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데기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네네네. 저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하지만 이후 B 교도관과 사이가 틀어진 A씨가 교도소 측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교도소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할 지방교정청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현금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A씨도 이를 하고 싶어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B 교도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뒷돈을 받아 적발됐고 그보다 앞서 부산구치소 교도관은 재소자들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바닷가에 설치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상 한 번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속초 장사항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 위험 때문에 방파제마다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쳐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낚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울타리 너머 아찔한 테트라포드 사이를 서슴없이 다닙니다. 심지어 슬리퍼 차림도 보이고 하나같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근 데다 미끄러운 해조류가 낀 곳이 많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높이도 5m 안팎으로 한 번 떨어지면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탈출과 구조도 어렵습니다. 네, 그 테트라포드 사고는 사고 발생 시 공간이 좁고 미끄럽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도 있지만 야간이나 파도 소리 등으로 요구 조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여간 전국에서 발생한 방파제 추락 사고는 270여 건으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파제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는 2년 전 항만법을 개정해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한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던 게 맞습니까? 휴대폰에 아동 성착취물이랑 불법 촬영물 있었는데 맞습니까? 법원은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여학생의 가방을 붙잡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꼭대기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여학생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특히 A씨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와이프도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아픈 상태고 애는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온 것도 답답한 점이었고.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엔 법원 판단도 달랐습니다. 애초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행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여성들을 몰래 찍거나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다음 주 검찰에 넘길 방침이지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영장 심사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 자신의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하의에 뿔테 안경을 쓴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다만 마약을 구매한 경위와 투약 이유에 대한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를 성실히 임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돈 스파이크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과 8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러 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호텔방에선 필로폰 30g도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돈 스파이크 측은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거 당시엔 혼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텔에 혼자 계시다가 검거된 겁니다. 그게 사실관계고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추가로 마약이 유통되거나 이런 일 방지하도록. 하지만 경찰은 돈 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마약 구매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투표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합병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거라며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특설 무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포리지아와 헤르손이여 영원히 함께라는 광고판도 보입니다. 영토 편입을 기념할 축하 무대입니다. 주민투표지역 4곳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빨리 합병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Населе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решение на референдуме. Прошу вас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вхожден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외국인 투표 참관단도 등장했습니다. 투표가 공정했다는 겁니다. Of course, there were soldiers, but it was not because of forcing the people, but it was to protect us, and not for the people to force them to vote. 오는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사전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EU 등 서방 세계는 영토 편입 주민투표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We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been crystal clear. We will not, indeed we will never recognize the annexation of Ukrainian territory by Russia. EU는 나아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70억 유로 규모의 수입 제한 등 대러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do not accept the sham referendum and any kind of annexation in Ukraine. And we're determined to make the Kremlin pay for this further escalation. 하지만 러시아가 공세를 늦출 기미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투표를 실시한 점령지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전체가 해방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의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느닷없이 쿠데타설이 퍼지면서 일부 외신이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열흘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가짜 뉴스로 밝혀지긴 했는데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소문이 돌게 된 배경,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의 정책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열흘간의 격리를 마치자마자 공개 활동에 나선 겁니다. 국정 2인자인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이례적으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习近平27号前往北京展览馆参观奋进新时代主题成就展. 이를 두고 시진핑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정이란 말도 나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정변이 일어나 시진핑이 자택에 연금됐다는 쿠데타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소문이 돌았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폐쇄적 언론 환경이 꼽힙니다. 지금도 관영 매체들의 톱뉴스는 매일같이 시진핑이 장식하고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만 보도되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엔 지방 시찰에 나선 시진핑을 감격의 눈물로 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전파를 탔습니다. 북한 TV에서 자주 봤던 장면이죠. 중국에 400명 넘는 외신 기자들이 있다지만 취재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져만 갑니다. 对北京冬奥会期间新闻报道自由是否会受到疫情防控的影响提出关切。外媒在华采访环境是开放的。 10월 1일 국경절 준비가 한창인天安门 광장. 적어도 하루 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재진은 물론 일반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길 건너편에서 전문 촬영 장비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마저도 제약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이미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 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이들 46만 4천 개 업체는 한 곳당 평균 74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 손실액의 4배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 상승 등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보상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첫 닷새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 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54조 원과 손실보상금 6조 8천억 원 등 총 61조 원 정도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가 방역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국민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한 것처럼 국민이 불편을 겪지만 실효성이 없어 추가로 해제해야 할 방역조치는 없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주간 위험도 평가가 12주 만에 낮음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정병상 1,400여 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유행 정점 구간이던 지난달 셋째 주에 12만 7천 명까지 올랐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에는 4분의 1 수준인 3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로 환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인 1 미만을 5주째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다섯째 주 이후 12주 만입니다. 환자가 줄면서 코로나19 지정 병상은 10개 가운데 2개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9월 28일 현재 전체의 병상 가동률은 20% 정도로 유휴 병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7,400개 수준인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다음 달 7일까지 5,900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5,900여 개는 하루 평균 확진자 17만 7천 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 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현재 지배종인 BA.5는 한 주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와 BA.4.6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율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국내 우세종이 변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는 물론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이 우려되는 계절이 오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재유행도 잘 억제할 수 있도록 방역의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비번날 운동 중이던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테니스장에서 63살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비번을 맞아 함께 운동하던 부안소방서 박재선 소방위와 전주 완산소방서 전정기 소방장은 곧바로 환자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1승만 더하면 자력으로 2위를 확정합니다. LG는 한화 원정 경기에서 문보경의 결승타와 김현수의 4타수 3안타 활약, 선발 임찬교의 역투에 힘입어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3연승을 내달린 4위 KT는 두산의 대승을 거두고 3위 키움과의 격차를 0.5게임으로 줄였습니다. 두산의 천적으로 불리는 KT 선발 소형주는 시즌 13승, 두산전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6위 NC는 노진혁의 결승 3점포로 삼성을 누르고 5위 탈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파이널 A에 진출한 6개 팀 사령탑이 미디어데이를 갖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파이널 A에 진출한 울산과 전북, 포항과 인천, 제주와 강원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5라운드에서 좋은 승부를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 차이는 5점이고 상위 6개 팀은 이번 주말부터 10월 23일까지 5라운드를 더 치러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K리그1 3위까지의 팀은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게 되고 리그 3위까지 팀이 FA컵 우승팀과 같을 경우엔 리그1 4위 팀이 출전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교차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중서부 지방은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6.6도, 대구는 13.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늘 MBC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 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미 해군의 항모 강습단이 투입된 대규모 한미해상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저녁 6시 10분부터 10여 분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여 킬로미터, 고도는 약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으며 군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20차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인 다음 달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관계나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여성의 신원도 특정됐습니다. 모란봉 악단 출신 홍윤미로 현송월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현송월의 의전을 보조하는 역할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악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연주자였다라는 거고요. 물품이라든지 문서를 수발하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정권 수립일 경축 공연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가족을 관리하던 전례에 비춰보면 김 위원장의 딸이 그런 식으로 공개되진 않았을 거란 겁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코로나19를 완전히 근절했다는 북한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자막을 조작했다며 MBC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오늘 대검찰청에 MBC 박성재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 뉴스 국장,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들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 발언 영상에 사실과 다른 자막을 달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지가 관건인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부각하면서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함께 박진 장관 등 무능한 외교 라인을 문책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발의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169석 민주당 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건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발의 후 본회의가 열린 지 24시간이 지나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장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72시간 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라는 게 김 의장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여당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찾아가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전국 기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현안을 놓고도 협치는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 발언을 놓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고소했고 박홍근 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서 이내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를 향해 밖에서 뒤늦게 이럴 게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반발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전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정국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금주령이 내려졌던 연찬회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현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금주령에도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윤리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 심의. 관심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달 6일로 잡은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을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당 수해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분위기는 어떨까 보세요? 비록 당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김 의원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하였음. 윤리위는 또 당론과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을 주장해 징계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세 번째로 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자신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잡기 위한 게 아닌 만큼 이 전 대표가 천동설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가 아닌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대표와 현 지도부가 맞붙은 세 번째 가처분 신문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첫 쟁점은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국민의힘의 새 당원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원을 바꾼 뒤에 새 규정을 무리하게 소급 적용해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며 이는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중심적 사고부터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의 첫 가처분 판단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원 규정을 고쳤을 뿐이라며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 출범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조차도 누구 특정인을 지금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자격이 정지됐으니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근 징계 통지서를 보낸 건 기본적인 당원권이 살아있다는 방증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국회 부의장이 당 대표급의 보수와 업무 추진비를 받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당직을 겸한 것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 떠넘기기도 불거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당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가져온 건 오히려 이 전 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90분간의 신문을 마친 양측은 서로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천절이 지나고 나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로 인해서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에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대차가 미국에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이든의 약속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공수표가 됐고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실망하게 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14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의 전망치 5%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1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역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은 200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달러에 7.2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또 역외 시장에서도 역내와 역외 환율을 구분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에 7.2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 환율 상승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지난 16일 미중 무역 전쟁 당시인 2020년 이후 2년여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 충격에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애플이 수요 부진으로 아이폰 14 정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3.41% 폭락했으며 타이완 자취안 지수는 2.61%, 우리나라 코스피는 2.45%,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58%,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급락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등 한일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대표로 직접 조문단까지 보내면서 성의를 보인 만큼 앞으로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방일 이튿날 첫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한 총리를 반갑게 악수로 맞이한 뒤 조문단을 파견한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大統領や国務総理をはじめ多くの韓国の皆様方から数多くの丁重な弔意をいただきました。改めて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 총리도 조의와 함께 위로를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사의 표현 이외 한일 현안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면담에서 한덕수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주요 쟁점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외교 당국 간 협의 등 다양한 차원의 소통에 더욱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를 계기로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조문해 보내며 최상의 예우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우리 정부. 이에 일본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느냐에 한일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한국 측의 표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Japan mus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s and standards
in disposing of the contaminated water and do so in a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safe manner. 일본은 여기서 한국 정부의 오염수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이른바 처리수라고 주장한 겁니다. 韓国からこの汚染水という言葉、我が国の立場と相入れない発言があり、しかるべく反論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내년 봄 이후로 예상되는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각국 언어로 제작된 홍보 영상에는 이 문제의 검증을 진행 중인 IAEA 사무총장까지 등장합니다. The method Japan has chosen is both technically feasibl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도 빨리 풀 것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취재진 대상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 50여 개국 중 40여 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없앴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撤廃は政府の最重要課題の一つであり、韓国側には規制の早期撤廃を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피해갈 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경우 양국 대화 분위기에 미칠 영향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 강화에 우리 정부는 나토와의 안보 협력과 대북 억지력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어 보이는데요.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성 이사회는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표부 대사 승인 절차에는 6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지난 2005년부터 발전시켜온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승인 배경으로 새로운 전략 개념을 거론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이제 나토의 사명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도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표부 설치 승인을 계기로 신기술과 방위산업 등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를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이사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금품 1,000만 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비위 신고가 접수돼 교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 수감된 20대 재소자 A씨는 최근 50대 비교도관에게 현금 9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건넸다고 교도소 측에 신고했습니다. 비교도관은 현금을 차명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A씨가 스포츠 토토를 하고 싶어해 대신 해주기 위해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교도관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가족과 통화하게 했고 통화 기록은 삭제하라고 가족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약 등을 잇따라 따낸 것으로 드러난 여행업단체 회장의 업체가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사기지만 이후 국고 횡령 등이 인정되면 관계자들이 받는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여행업단체 회장이 끈 업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그만둔 인력이 2달간 일한 것처럼 속인 건데 관련 대금은 1,384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서울 영등포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허위 청구한 대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동안에 허위로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허위로 청구한 분 한 명이 계셨대요. 그분을 확인한 거를 우선 환수 조치한 거랍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허위 청구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5월 경찰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고발이 있고 넉 달 정도가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측을 한번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근무자와 업체, 지자체 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돈을 빼돌린 뒤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사기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금을 청구한 기관에 대한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상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인건비뿐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에게 국고손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인 3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범행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낮 12시 50분쯤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건물주가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류의 목이 졸려 있었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유가족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도 피해자가 괜찮았다고 진술했고 아침에 피해자를 봤다는 주변 주민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아침에 8시쯤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다들 뭐 심으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동네 주민이 봤었대요. 경찰은 타살로 보고 곧장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동선을 분석한 뒤 9시간 만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거주한 3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가방 안에 든 건 10만 원도 되지 않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살인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A씨가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전에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면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오늘 아침 국회에서
국민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한 것처럼 국민이 불편을 겪지만 실효성이 없어 추가로 해제해야 할 방역 조치는 없는지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빚 줄이기에 나선 강원도가 사상 처음 출자 기관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개장한 외국계 어린이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이 있는데요. 1년 2개월 뒤에 갚아야 할 2천억 원 금융권 부채 때문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외국계 테마파크로 유치와 건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 임대 등 강원도가 퍼져도 너무 퍼졌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출자 공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의암호 내 중도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라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테마파크 개발이 지연되며 중도개발공사는 시작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만기돼 갚아야 할 2천억 원 금융권 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 보증을 선 강원도가 전액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 대대적인 빚 줄이기에 나선 강원도는 출자 기관으로는 사상 처음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강원도는 기업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새로운 관리자를 통해 자산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자산은 의암호 일대 강원도 유지 41만 제곱미터로 추정가는 약 3,700억 원. 하지만 채권단 반발 속에 법원이 기업 회생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더라도 제때 제값을 받고 자산 매각과 빚 청산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 무엇보다 불공정 사업 구조와 부실 경영 논란 속 출자 기간 법원 회생 신청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자치단체 신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시가 경유를 쓰는 마을버스와 택배차, 배달용 오토바이를 3, 4년 이내에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서울 사대문안 운행이 금지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버스 뒤편 102구에서 매연이 나옵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 457대, 전체의 30%가량이 아직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를 씁니다. 일상적으로 매연을 느끼고 있어요. 차들도 하도 많이 다니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노인분들도 많으신데 노인분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유 마을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가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런던, 파리 수준의 공기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맑은 서울 2030의 3대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사각지대 경유차를 조속히 저공해차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 원씩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씁니다. 고효율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승객분들 이용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만족도 높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3만 3천여 대는 전기이륜차 이용 시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택배 화물차 6천여 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운행하는 낡은 경유차 조기 퇴출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은 배출가스 최하등급인 5등급만 운행 제한을 하는데 2025년부터는 8만 대가 넘는 4등급 경유차의 4대 문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4등급 운행 제한 전면 시행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단 조리를 개정해 시범 사업을 하고 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퇴출 정책 등에 3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언이 쿠바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언은 조만간 세력을 더욱 키워 미국 플로리다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한 쿠바의 한 도시입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담배 농장의 창고는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남았고 바나나 농장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피에 나선 한 주민은 가재 도구는 포기하고 겨우 아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력망까지 붕괴되면서 쿠바 전역이 정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빛 없는 밤을 얼마나 버텨야 할지 깜깜한 상황입니다. El sistema en estos momentos pasa por una condición excepcional, que hay un cero total en el sistema, quiere decir que en estos momentos no hay servicio eléctrico en todo el país. El sistema se encontraba trabajando en una condición compleja, toda vez que en la zona occidental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이언의 다음 경로는 미국 플로리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미국도 비상입니다. 이미 남단의 키웨스트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서남부 지역 주민 25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here will come a point in time when local public safety officials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your help, your cry for help. They will not be able to do it. And you may be left to fend for yourself. Again, the time to evacuate is now.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언이 플로리다 남서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륙 전 최대 시속 200k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며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는 허리케인 이언의 위력이 최고 등급으로 치솟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플로리다 서부에 상륙할 예정인 허리케인 이언의 위력이 최고 등급인 5등급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최고 시속 25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50m 안팎으로 좁혀진 곳이 있는데요. 인천의 시정이 40m, 전북 부안군 줄도면은 5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6.6도, 대구 13.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 중서부 지방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그 밖에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